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전을 맡고 있는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 뉴노멀 시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위한 스토리 전략의 진화라는 주제로 오늘 퓨어스토리지의 이규현 상무님 또 강신우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근데 이 제목이 오늘 웨비나 제목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후 새로운 세상을 위한 스토리 전략의 진화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거창한데 일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스토리지하고 뭐 그게 관계가 있나? 스토리지는 저기 백엔드에 저기 있는데 구석진데 있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 다양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일단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고수님 이제 알면서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정말 이제 감사하면서 답변을 드리면요. 네. 쉽게 얘기하면 모 개그 프로에서 제일 유명했던 그 단어 하나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소는 누가 키우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들을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뭐 AI니, 딥러닝이니, 뭐 자율주행이니, 뭐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근간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파인 다이닝을 할 수 있는 레스토랑에서 아무리 훌륭한 안심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해도 누가 소를 키워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누가 할 거냐는 거죠.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플랫폼이 없이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는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전 이유를 관통하는 거는 무엇이냐? 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는 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데이터라는 거죠. 데이터 누가 저장하죠? 스토리지 서비스가 저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어떤 스토리지 데이터 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요즘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접하는 이제 프론트엔드 쪽은 뭐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새 클라우드, 컨테이너 되게 많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이 스토리지하고 아주 유연하게 쉽게 이걸 연동시켜주는 그거를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해준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개발에만 오리엔트 되다 보면 그런 운영 환경에만 오리엔트 되다 보면 사일로라고 하죠. 다 따로따로 사시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개발용 스토리지, 운영 DB용 스토리지, 컨테이너 환경에 쓸 스토리지 서비스, 클라우드에서 쓸 서비스 다 따로 사시게 되고 이렇게 따로 사시게 되면 연동도 안 되고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텍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데이터는 어느 한 곳에만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연동하고 합쳐지고 나누어져야지 거기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들 간에 다리가 놓여져야 되는데 그 다리를 퓨어 스토리지가 놓겠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 제가 퓨어 스토리 처음 만났을 때 벌써 몇 년 꽤 됐는데 그때만 해도 뭐 플래시 스토리지 뭐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플래시 그런 물리적인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주제는 굉장히 좀 인사이트가 있다 그럴까? 그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기능이 어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것을 좀 느끼네요. 그러니까 스토리지 업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디지털 혁신에 대한 전체 인사이트를 가지면서 제품 라인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해오는 느낌이 드는데. 전통적으로 특히 IT 하드웨어 기업들이 웨비나라든지 여러 가지 고객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스펙시트를 딱 늘어놓고 그거는 굉장히 올드 패션, 올드 스쿨인 것 같고요. 이제는 고객분들이 하는 고민들. 그러니까 사실은 스토리지는 들판에 풀어져 있는 소처럼 평소에는 신경 안 쓰시는 걸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객분들께서는 실제 코어 컴피턴시에 해당하는 핵심 경쟁력을 위해서 고민과 역량을 힘쓰시고 그러면 이 중요한 우리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연동하고 보호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레거시 환경이 됐던 클라우드 환경이 됐던 새로운 트렌드가 됐던 그런 부분은 퓨어한테 맡겨주십시오. 손은 저희가 키우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장표에 데이터베이스 최적화라는 단어를 쓰셨군요. 저희가 오늘 되게 이제 풀어가는 내용들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트렌드 얘기하는데 데이터베이스 빼놓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사실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 뭐 하나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의 내부에 있는 요소 기술도 굉장히 많은 분화와 그 발전과 새로운 그 변화에
있고요. 뭐 NoSQL이라는 거 뭐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등등등 해서 결국 고객의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건 데이터고 데이터베이스를 최적화하는 그런 노력이 네. 현실의 시점에서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퓨어스토리지 제가 이제 그동안 제가 안지 벌써 몇 년, 수년이 됐는데 요즘 어떻게 계속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는 사실은 그 모든 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데요. 그 퓨어 스토리지는 경쟁사나 산업 전반의 성장률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에 항상 고객분들과 업계 그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가장 최근에 이 따끈따끈한 소식을 보시게 되면 뭐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 뭐 NQ라고 줄여서 부르는 네네. 저 부분은 매년 고객분들이 눈여겨보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냥 높이가 높을수록 시장의 실행력이 높다는 거고요. 네. 오른쪽으로 멀리 갈수록 실제로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의 성숙도, 비전 관점인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좀 쉬운 용어로 말씀드리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 지배력, 시장 점유율,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술의 첨단 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가장 우상단에 있는 그 업체가 가장 시장 점유율이나 아니면 기술에 있어서 선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보십시오. 퓨어 스토리지가 그 무리들을 따돌리고 가장 선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시장도 인정하고 뭐 저희야 당연히 퓨어 스토리지 기술력이 가장 업계 최강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7년 연속 퓨어 스토리지는 차곡차곡 한 땀 한 땀 네. 성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쭉 이어서 그 설명드리면 사실은 전 그 고피디님께서 그 화두를 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풀어낸 내용이 무엇이냐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관점이에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관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는 어디 있냐? 뭐 쉽죠. 데이터 센터에 있죠. 그렇죠. 근데 데이터 센터는 또 요새 또 분화가 돼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 엣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코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클라우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 데이터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코어용, 엣지용, 클라우드용, 스토리지 환경, 아키텍처를 다르게 설계한다면 고객분들은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데이터 서비스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트렌드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존재는 다양한 환경에 존재한다는 네네. 거죠. 오케이. 그러면 실제 저희가 그 시장조사 기관에서 한 내용을 보면 글로벌 2000대 기업의 그 도입률 보니까 보통 이제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오라클, 뭐 시퀄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도입률을 보면 90%라는 거죠. 네. 더 재밌는 거는 정형 데이터 얼마 전부터 비정형 데이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오디오, 뭐 이미지, 네네. 텍스트 얘기 많이 했는데 아직도 RDBMS의 정형 데이터의 성장률이 25%입니다. 네. DB 사이즈 계속 늘고 있습니다. 100테라, 200테라, 300테라, 400테라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시장 점유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높긴 합니다만 한 RDBMS 벤더를 사용하고 하나의 솔루션만 사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쓰고 다른 상용 데이터베이스도 같이 쓰는 환경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면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풀어봐 드리면 왼쪽에 사용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SQL 및 NoSQL을 사용하는 이 환경이 75%라는 거죠.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저야 그 스토리지 업체의 기술 총괄로 있는 사람이니까 저 친구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많이 할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10년 넘게 오라클을 했던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오라클 서티파이드 마스터도 했었고 오라클 교육센터에 강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다가 이제 스토리지 업계로 넘어온 사람인데요. 그래서 SQL 환경을 저도 스토리지 업계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외람되게 설명을 드리면 SQL 환경이 됐던 NoSQL, Not Only SQL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데이터 쿼리를 정형화된 쿼리 말고 비정형화된 정형된 쿼리나 에도 쿼리 같은 걸 모두 포함해서 그리고 RDBM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데이터 모델링에서 시작해서 보통 테이블이라고 그쵸, 하는 테이블. 거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NoSQL 환경은 그렇지 않은 환경이 많이 있어요. 그냥 플랫한 쌈 파일을 포함한 다양한 이미지 레파지토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참 고객분들께서는 참 어려운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니까 이제는 정말 기업도 정형하고 비정형 이제 같이 혼자 있는 거네요. 근데 거기에다가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운 거 공부해서 개발하고 운영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어려움이 뭐냐는 거죠. 항상 고객은 항상 그 높은 분들은 빠른 성능을 원하세요. 그러면 항상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가장 그 관리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50% 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나의 조회문의 쿼리문의 응답 시간이 늦습니까?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네. 늦어요? 왜 이렇게 늦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개발자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운영자 관점에서는 거의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죠. 네. 그 설계를 잘못해서 그래, 개발을 발로 짠 SQL문이어서 그래, 뭐 온갖 비난을 듣게 돼 있거든요. 이런 나이트메어 같은 악몽을 항상 경험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뭐 한 20% 가까운 부분이 가끔 죽습니다. 네. 가끔 죽으면 혹은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데이터가 유실, 망실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오라클 서포트 엔지니어였을 때 가장 유명한 그 기억나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선배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죽었다고 고객분들이 막 격앙돼서 말씀하시는데 고객분이 물어봤대요. 네. 오라클 DB가 안 주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예, 오라클 DB를 안 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는 간혹 장애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아니면 폴트 톨러런트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변화라든지 장애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액티브 클러스터 같은 액티브 데이터 센터라든지 하이 어벨러비티 존이라든지 이런 식의 폴트 톨러런트한 뭐 오라클 RAC가 대표적이겠죠. 네네. 그런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운영하시는 데이터베이스 쪽에 운영하시는 분은 쿼리에 대한 응답 속도와 성능이죠. 두 번째로는 장애에 대한 릴라이어빌리티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이 또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은 CIO 분께서 아니 우리 회사는 클라우드의 DB로 운영하면 안 돼? 네. 이런 얘기를 한번 딱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겠죠. 실제 저 추세를 보게 되면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말고요. 퍼블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환경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서로 연동해서 그런 그거를 조인한 쿼리문에 대한 결과를 네. 요구하는 그 환경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고피디님은 이런 환경에 대해서 IT에 정말 저보다 선배시고 전문가시지만 이런 저 영어 이니셜로 된 새로운 용어들 나올 때마다 사실은 또 뭔가 또 나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운영하시는 분은 기존의 운영의 신뢰성도 중요하거든요. 항상 새로운 기술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어서 강시호 차장님이 이어주실 세션은 제가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당면한 핵심 과제는 무엇이냐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안 나와요. 그럼 항상 튜닝만 해야 될까요? 튜닝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라클 교육센터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강의했을 때 늘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아무리 튜닝을 열심히 해도 스토리지의 성능이 받쳐주지 않으면 20ms 이상의 성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20ms. 네네. 요 20ms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네. 왜냐하면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CPU라든지 램이라든지 스토리지의 응답 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쿼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물리적인 데이터 트랜스퍼하는 시간은 그렇죠.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뭐 가장 빠른 스토리지가 아닐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데이터베이스 성능, 응답 시간을 잘 보장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는 항상 유실될 수 있고요. 그 서버는 항상 죽을 수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도 항상 서비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뭐 약간 그 아우티지가 생길 수 있고요. 뭐 메인터넌스 윈도우를 가지고 뭐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보호와 데이터 보안이 두 번째로 이 두 가지 꼭지는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리눅스나 x86 온프렘 환경에서 RDBMS를 올렸을 때 고민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이 연동하고 싶어. 아니면 온프렘에 있는 거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백업하거나 장기 보관하고 싶어. 아니면 그 장기 보관용은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데 그거를 내가 연산하기 위해서 다시 온프렘 내리고 싶어. 이런 연동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와 어떻게 연동할 것이냐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꼭지는 제가 숨이 찹니다. 마지막 꼭지는 무엇이냐면 컨테이너는 사실은 개발을 최적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식성 좋은 코드 환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코드라는 얘기를 요새 많이 하거든요. 네네. 코드는 다양한 환경에 이식성이 좋아야 되고 그럼 오토 스케일이 되는 환경도 가능한 거고요. 하이 어베일러빌리티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코드만 신경 써서 개발하시게 되면 하나를 빼먹는 거죠. 데이터. 소를 누가 키우냐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스토리지 환경이 얼마나 잘 컨테이너 환경의 개발에 최적화되어 있느냐 이렇게 네 가지 꼭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정말 각각의 내용이 깨알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 강시우 차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무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그 네 가지 주제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최적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 최적화라고 얘기하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냐고 하면 미리 말씀 주신 것처럼 성능과 그리고 워크로드 통합에 대한 최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장표는 실제로 이제 저희 스토리지에서 얼만큼 그런 성능들을 최적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장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네식 스토리지들이 갖고 있는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스 인터페이스 기반의 프로토콜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스토리지 병목으로 이어지고 이 스토리지 병목이 결국은 서비스 성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돼서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NVMe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토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뭐. 그 NVMe가 제가 이제 토크화이트에서 몇 년 전에 했는데, 네네. 지금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도 NVMe가 이제 거의 스탠다드처럼 이제 돼가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또 영어 이니셜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메모리 기반한 그 버스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NVMe가 나와서 아주 그 0.1 밀리세컨드, 마이크로 세컨드의 응답 시간을 보장하는 아주 새로운 그 추세가 나왔고요. 0.1? 0.1 밀리세컨드입니다. 네. 대단하죠. 사실은 저희가 올해 고객분들하고 POC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미 올해 그 고객분들의 RFP에 NVMe를 지원할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그 표현돼서 RFP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미 NVMe는 시장의 도입 단계가 아니라 지금 확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NVMe가 사실 이제 그 스토리지 디스크 인터페이스일 수도 있는데 사실 데이터 센터에서 보면은 이제 NVMe를 연동하기 위한 뭐 ROC, 로피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데이터 센터 환경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고객들은 그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들을 성능 얼마나 빠르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실제로 이 디스크 인터페이스에서도 NVMe를 탑재를 했지만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좀 더 그 서비스 레이턴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업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려고 고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옆에 보이시는 성능들이 단순히 이제 디스크 인터페이스를 NVMe로 바꿨을 때 뭐 아이스캇이나 파이버 채널보다 뭐 50%에서 20% 정도 성능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NVMe 통해서 성능이 개선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CPU에 대한 리소스 활용률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성능 최적화하는 것이 꼭 오라클 DB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이렇게 마리아 DB라든지 세파나 DB라든지 뭐 DB도 다양한 거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다 똑같이 어떤 그 성능은 이렇게 개선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그 기업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라이센스 비용을 줄이는 부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서버의 리소스를 높인다라는 얘기는 결국 CPU 리소스를 줄일 수도 있고 그 얘기는 이제 그 서버 단에서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라이센스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오라클 라이센스가 코어 베이스야. 그런데 스토리지 성능과 무슨 관계라는 그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퓨어 스토리지 환경에서 스토리지 성능이 잘 나오게 되면 그 원래 20코어였던 DB 서버를 12코어로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같은 성능에. 네. 왜 그러냐면 CPU의 아이들 타임 그 슬롯이라고 하는데 IO를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CPU 사이클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지 성능이 좋아지면 CPU의 그 사용률을 낮출 수 있어요. 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주신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 드리면은 결국 성능에 대한 부분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높은 성능과 함께 응답 속도도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장표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오라클 DB 환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NVMe 환경에서 로키 인터페이스로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서버 단까지 엔드투엔드로 NVMe로 연결했을 때 오라클 슬롭이라고 하는 벤치마킹 툴을 돌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쓰기나 읽기 성능이 초당 10기가 이상 나오는 환경에서도 응답 속도가 0.5ms 이하, 그리고 쓰기인 환경에서도 놀랄만한 것들은 이제 0.2에서 0.3ms 이하로 이런 응답 속도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이 사실 그런 서비스 레이턴시와 그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의 CPU 로드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PD님 저거 갑자기 제가 옛날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제가 오라클 교육센터에서 오라클 서버 튜닝을 강의할 때 오라클이 요구하는 그 스토리지의 권장 응답 시간이 저걸 100배였습니다. 네. 20ms 이내여야 할 것이었거든요. 그게 가장 그게 최고 10년 전? 그게 10년 전이었어요? 10년 전이죠. 10년 전. 근데 지금 0.2ms라고 하면 20ms에 비해서 100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NVMe 환경으로 테스트하는 저 응답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은 가히 환산적인 고객이 정말 응답 시간에 대한 성능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성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배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RDBMS 뿐만 아니라 이제 NoSQL 환경들, 특히 뭐 몽고DB나 이런 환경들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한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가로축이 그 업무에 대한 스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세로축이 얼마만큼 성능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교구는 저희 NVMe 오버 패브릭으로 구성한 환경,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몽고DB를 로컬 디스크를 꽂은 다스 환경으로 해서 네. 이제 두 개의 비교군을 놓고 비교를 한 건데, 이제 NVMe 환경으로 했을 때 실제 다스로 연결했을 때보다 성능이 20%에서 최대 50% 이상까지 개선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들, 실제 NVMe를 통해서 얼만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응답 속도를 얼만큼 빠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뒷부분은 실제로 워크로드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그 데이터 절감 기술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방금 전 테스트와 동일한 환경들, 몽고DB에서 어떤 로컬 디스크를 꽂아서 노드들을 늘렸을 때 대비해서 그 플래시 어레이, 저희 퓨어 스토리지를 놓고 했을 때 보시면은 데이터 절감률이 최대 6.1대 1까지 네. 절감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 같은 서버 환경이라고 한다면 실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렉스페이스를 줄이고 또 여기서 뭐 상면 비용이나 혹은 전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이걸 통해서 어떤 CPU에 대한 직접도나 이런 것들을 높여서 결국은 더 많은 워크로드를 동일한 리소스 안에서 통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데이터 절감되는 것이 뭐 여기는 좀 어떤 그 DB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종류 상관없이 이렇게 다 절감이 되는 겁니까? 저도 퓨어 와서 놀란 게요. 정말 놀라운 그 중복 제거 효과가 나오고요. 더 재밌는 거는 퓨어가 그것이 얼마나 자신이 있냐면 원래 고피님 각서 아시죠? 각서. 네네. 뭐 신체 알아요. 크기 각서 네네. 이런 각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3.5대 1이 안 나오면 그 모자라는 용량을 무상으로 드리겠다는 각서를
한국 고객님들한테 써드리고요. 네. 실제로 모자라면 드릴 태세인데 모자란 사례는 7년 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네, 네. 참 저희도 드리고 싶은데 각서 많이 썼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 드렸, 딱 한 번 드렸습니다. 아, 진짜 7년 동안. 각서 쓴 적도 있어요? 딱 한 번 드렸어요. 오, 네, 야. 딱 한 번.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걸 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 꼼꼼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조건에서 우리가 안 났다면 그 드렸던 환경도 소수점 두 번째 자리가 안 맞았던 거예요. 조금. 네.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희는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용량 절감률을 제공하는 벤더가 한국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퓨어 스토리지가 용량 절감에 대한 중복 제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지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그 용량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내부 아키텍처가 좀 기반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답티브 블럭이라고 하는 가변 블럭 기반으로 어떤 중복 제거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또 실제로 모든 데이터가 이제 D램뿐만 아니라 플래시에도 같이 저장되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쓰기에 대한 I/O 처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SSD 스토리지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과도한 I/O 혹은 뭐 블럭 사이즈가 큰 I/O들에 대한 쓰기 작업이 온다 그러면 이 I/O에 대한 응답 속도가 굉장히 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퓨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블럭에 대한 사이즈들을 이제 가변 블럭 기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관된 형태로 이 서비스 레이턴시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무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각서 나왔습니다. 그 각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환경들은 일부 이제 발췌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오라클 환경에서 보통 이제 오라클 기본적으로 압축이나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스토리지로 오프로드 하게 되면 실제 오라클 환경에서 서버에서 그 리소스를 좀 더 쓸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절감 효율은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복 제거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뭐 3.8대 3.85대 1이나 뭐 이런 형태의 저희가 네. 각서를 써서 그런 용량들을 보장해 주는 형태로 제공드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DB별로 각서의 그거 다르겠네요, 수치는. 예, 맞습니다. 데이터 환경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사실은 네, 네. 저희가 VDI 경우는 뭐 두 자리 10대 1이 더 넘게 나올 수도 있고요. 네네. 그 저희가 저거는 샘플이지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아주 저스트하게 사이징 해드리고요. 또 고피디님은 또 이 IT 테크 업계 전반에 두루 인플루언서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저희 산업 전반에 테크 산업 전반에서 하나 좀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무엇이냐면 저희가 RFP가 나올 때 저런 중복 제거를 뭐 3대 1로 정해서 나와요. 그러면 퓨어스토리 같이 4대 1이 되는 업체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 불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각사의 기술적 역량에 따라서 중복 제거율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RFP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지금 고객분들의 DB가 난 10TB인데 10TB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을 제한할 것, 네. 그리고 그게 3년 유지보수 혹은 5년 유지보수 안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추가 용량을 제공할 것.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자해에 줄을 긋듯이 너희들 하향 편준화 시키는 거죠. 야, 2대1로 맞춰. 그러면 저희 같은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박탈된다는 거죠. 재래식 기업들, 재래식 스토리지 업체들은 2대1도 어렵습니다. 저희는 4대1도 쉽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적 역량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바뀌어야 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또 고피디님한테 제가 한번 충원 한번 드립니다. 갑자기 시사토론 분위기. 감사합니다. 네. 계속적인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성능과 그리고 통합을 최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저희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즈니스 보호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가고도 있고 또 온프렘에서 비즈니스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 서비스를 얼마만큼 무중단으로 잘 운영하느냐와 실제 데이터에 대한 유실이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얼마만큼 빨리 복구를 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복구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얼마만큼 빨리 복원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단어에 대한 부분들도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비즈니스에 대한 보호라는 특히 측면으로 이게 좀 올해 바라봐야 들어와서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지금 어제인가 엊그제 구글 장애가 났던 네.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업무가 서게 되면 실제로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간단한 업무들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어려운 환경들이 있는데 그런 예전처럼 뭔가 오프라인에 대안이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디지털 경제가 되면서 또 언택트가 되면서 뉴노멀이 되면서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다 네, 돼버리는데 맞습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장애가 생겨버리면 네, 방법이 완전히 다 없죠. 스탑이 돼버리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환경들,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릴라이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지금까지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방법을 보면 사실 기존 재래식 오라클 DR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신 화면 드릴 거고요. 네네. 그래서 프로덕션 환경과 DR 환경 간에 이제 오라클 RS이 양쪽 다 있고 한쪽에서 이제 뭐 데이터 가드나 이런 CTC 솔루션으로 이제 데이터 복제하는 환경이죠. 그래서 한쪽 사이트는 운영이고 한쪽은 사실 다크 사이트, 그러니까 네네. 데드 사이트인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는 일부 기업들은 이런 형태로 지금 바꾸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양쪽의 그 사이트에서 모든 IO를 액티브하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 화두였던 SDDC 환경에서도 액티브 데이터 센터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베이스에서 어떤 것들을 열어야 되고, 근데 다만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전통적인 부분들이라 네. 스토리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퓨어 스토리지가 이제 액티브 클러스터라고 하는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주는 기술을 통해서 이 오라클 RAC 환경이 스트레치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아래 보시면 중간에 퓨어 원이 있네, 퓨어 원. 예, 저희 관리 모듈인데 그 맨 밑에 보시면 네. 데이터 리드 그 깡통이 네네. 있잖아요. 근데 네. 왼쪽을 보시면 깡통이 그 오렌지색이 있고 그레이색, 회색이 있는 것처럼 두 배 용량을 사용하는 거고요. 네. 오른쪽에 퓨어 스토리지 환경으로 오시게 되면 저거를 한 볼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용량도 줄여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는 그 다음에 거죠. 오라클 라이센스도 절반을 주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버 환경들도 사실은 각각 센터에 RAC가 각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제 RAC 환경들의 노드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국내외에서 이렇게 많이 하겠는데요? 그렇게 보니까? 실제로 이제 원격지 사이트보다는 인하우스로 이종하는 구조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네. 실제 제조업이나 혹은 이커머스 쪽에서 이런 형태로 스토리지를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중화하는 구조로 많이 네, 구축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국내 고객사 그 한 고객사 같은 경우는 저런 환경이 뭐 50세트가 넘는 고객사도 네. 있고요. 그런 중요한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저렇게 그 센터 간에, 그러니까 빌딩이 떨어져 있는 센터 간에 그 이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중요한 부분은 결국 기존에는 과거에는 한쪽 사이트에서만 유저들이 액세스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는 양쪽 사이트 모두 액티베이션 된 상태로 이제 모든 IO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액티브 클러스터라고 하는 퓨어 스토리지 기능을 통해서 결국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무중단을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라클 RAC 환경이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장애 조치 클러스터 이런 환경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VMware에서 메트로 스토리지 클러스터 환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VMware에 있는 SDDC 솔루션들, 뭐 예를 들면 NSX나 뭐 유니버셜 클러스터로 묶어서 이거를 이제 액티브한 환경으로 운영도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퓨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상인데 이런 모든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올 인클루시브 형태로 제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상이란 소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장비를 구매하시면 기본적으로 2대를 구매하셨을 때 이제 무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연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이런 액티브 클러스터로 제일 맞는 분야는 어떤 업무를 하는 기업이 제일 먼저 이걸 적용하면 제일 좋을까요? 심플합니다. 미션 크리티컬. 아, 네. 하는 업무는 어떤 산업군이 됐던 어떤 업무가 됐던 저런 환경이 필요한 거죠. 우리 업무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1초도 죽으면 안 돼. 아니면 다운타임이 3분, 5분 이상 길어지게 되면 라인이 서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의 손실이 커져. 그런 미션 크리티컬 환경은 무조건 네, 저 네. 환경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에 대한 무중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봤다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지컬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로스나 뭐 실제 데이터 유실됐을 때 이걸 얼마만큼 빨리 복구하느냐가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이거든요. 사실 데이터베이스 환경이 뭐 몇백 기가에서 이제는 뭐 몇 테라바이트 굉장히 커지고 있는 환경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개발 환경을 만들거나 혹은 데이터 유실됐을 때 이걸 클론 DB를 띄워서 어떤 테이블 단위에 복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고객도 많습니다. 근데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퓨어 스토리가 갖고 있는 스냅샷과 그다음에 자동화 API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자동화된 API들을 통해서 실제 이 데이터를 클론 DB를 워크플로우 형태로 자동으로 띄울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논리적인 장애에 대해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환경들 혹은 뭐 테스트 대비나 혹은 QA 뭐 여러 가지 클론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퓨어 스토리가 갖고 있는 중복 제거 기술을 통해서
이런 카피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매니징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고객분한테 감사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네. 어떤 메일이었냐면 야간에 DB 변경 작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오류가 있어서 과거의 이미지를 가지고 복구를 해야겠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경쟁사 데이터 그 스토리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수십 시간이 걸릴 거여서 시스템 아우티지를 공지해야 되는 온라인 커머스 기업이었는데 네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퓨어 스토리지의 스냅을 가지고 복구를 했는데 몇 분 만에. 그래서 너무 놀랐고 몇십 시간 걸렸던 것이. 예. 너무 놀라고 너무 감사하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퓨어의 아키텍처를 조금 더 설명해달라. 정말 이렇게 될 말은 저희가 막 떠들면 그런 메일을 여기 보여주셔도 좋은데. 고객 이름을 놓치 아니 이름 안 밝히고 이름 불러 처리한 다음에 네, 그 문구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라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렸다면 네네. 사실 오라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몽고DB나 뭐 카산드라나 이런 노에스큐엘 기반의 그 다스 기반의 솔루션들도 사실 이런 빠른 복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노드가 장애가 발생했거나 혹은 새로운 노드를 추가할 때도 사실 이런 스토리지 스냅샷이 없다면 실제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을 그대로 복제해서 부어 넣어야 되는 환경들인데 저희 퓨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냅샷을 이용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노드 증설했을 때 바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결과에서 오른쪽에서 보면은 결과에서 보듯이 실제로 어떤 노드를 추가했을 때 복제하는 경우에는 뭐 한 18분에서 25분 정도 걸린다라고 한다면 이 스토리지, 그러니까 컴퓨팅과 데이터를 분리하는 환경에 스토리지 스냅샷으로 이 노드를 추가할 때는 사실 뭐 분 단위로 빠르게 추가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데브옵스 팀에서도 되게 좋아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오라클 DB에서 어떤 라이센스나 이런 비용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몽고DB로 많이 옮겨가시려고 하는 고민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터널 디스크를 꽂은 다스 아키텍처를 갈 것이냐, 혹은 CS를 분리해서 좀 더 유연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고 계시는데, 뭐 이런 다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리플리케이션 팩터라고 하는 복제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기 때문에 실제 스토리지 단에서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절감률이나 이런 걸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뭐 무중단 그리고 복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CIO 분들께서 많이 화두를 잡고 계시고 사실 이거에 대한 구현이나 이행은 진짜 실무 레벨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무 레벨에서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큰 고민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작년에 AWS 서밋 때 저희 상무님께서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통합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그 요청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플랫폼을 통합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 사실 오라클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라클을 운영하고 있는 온프렘 고객들이 많을 거고요. 온프렘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 사실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어떻게 가야 되냐. 사실 첫 번째 대안은 오라클 엑사데이터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라클 클라우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AWS는 뭐 RDS 환경들이 될 수 있을 거고, 세 번째는 그냥 아마존에 있는 EC2 위에 OS 깔고 그 다음에 그 오라클 올려서 이제 구동하는 형태가 있을 거고요. 이걸 통해서 뭐 개발 환경이나 이런 것들 운영하겠죠. 근데 이런 환경들로 했을 때 결국 문제는 일단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사실 온프레임으로 다시 갖고 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그레스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결국 이 클라우드 업체에 대한 락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뭐 비용적인 부분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클론 환경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엔터프라이즈 기능들에 대한 서비스 그런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실 뭐 좋은 대안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RDS,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마존에 있는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내 고객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루트 권한을 갖고 싶어 하시거든요. 관리를 위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액세스 권한을 갖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용하게 되면 좀 제한적인 권한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그 버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똑같이 그런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부재 뭐 혹은 다른 클라우드로 넘어가기 위한 멀티 클라우드 전략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EC2 위에 올려서 하는 경우들도 결국 이런 데이터 서비스나 어떤 스크립팅에 대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러니까 온프렘에서 퍼블릭으로 가거나 다시 돌아오는 환경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국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온프렘에 대한 환경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환경들에 대한 다리가 돼서 일종의 데이터 플랫폼을 놓고 네. 그 데이터가 유연하게 이 다리 위로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애저와 AWS 위에서 현재 이제 구동이 가능한데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리소스들을 이용해서 거기에 저희 퓨어 스토리지의 소프트웨어를 얹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 형태로 실제로 뭐 AWS의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퓨어 스토리지의 대단한 기술이라고 저는 이거 언제 나온 생각이 거예요? 퓨어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 저희가 작년부터 발표해서 올해부터 지금 구축이 되고 있고요. 그 쉽게 얘기하면 저희 어플라이언스 하드웨어 형태로 돼 있는 스토리지를 그대로 원래 저희도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거든요. 그 네. 소프트웨어만 딱 그대로 올려서 애저나 아니면 AWS에 그대로 구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가 그 추상화돼서 네네네. 가상화돼서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분들은 온프렘에서 사용했던 사용자 경험을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것도 가능하죠. 온프렘에 있는 거를 프로덕션,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DR로 해서 데이터 그 리플리케이션 연동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상상하시는 모든 일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제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를 배포하게 되면 그 온프렘에 있는 장비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장비 간에 이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전송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도 이제 중복 제거되거나 압축된 데이터가 가기 때문에 회선 비용도 줄일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아마존 EC2 인스턴스랑 연동해서 오라클을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의 온프렘 환경과 거의 동일한 환경으로 구동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발이나 어떤 새로운 오라클 인스턴스를 띄울 때도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를 통해서 스냅샷을 활용한 형태로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의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락인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애저에 있는 환경에도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를 설치를 하게 된다면 온프렘과 애저 그리고 AWS와 애저 간에 이 데이터 플랫폼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서 데이터 좀 더 쉽게 진정한 데이터 모빌리티 환경들을 구축할 수가 있는 그럼 거죠.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는 지금 애저, AWS, 뭐 GCP 다 되나요? GCP는 현재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됩니다. 현재는 애저하고 저희가 AWS 되는데요. 이 부분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게 또 새로 나오는 그 컨셉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클라우드나 특정한 그 온프렘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의지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퓨어 스토리지 같은 이 솔루션은 그 진짜 험한 복잡 다단한 클라우드 환경의 다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종속도 안 되면서 굉장히 그 이동이 편하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향후 로드맵은 그 뭐 이키닉스나 혹은 그 다이렉트 커넥트 같은 이제 고성능의 네트워크 환경을 연결하게 되면 온프렘과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도 액티브 클러스터 환경으로 그렇게까지 하는 것들이 이제 향후의 로드맵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무중단으로 어떤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거나 서비스 옮길 수 있는 환경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온프렘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전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온프렘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AWS 아웃포스트나 혹은 구글의 안토스 같은 플랫폼들 혹은 애저 스택 같은 경우가 결국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용자 경험을 온프렘에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의 솔루션들인데 사실 온프렘 환경에서는 온프렘에 맞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성능에 대한 부분들,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스택형 형태의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제품만으로는 사실 충족하기 어려운 고객의 니즈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뭐 예를 들어 구글의 안토스나 혹은 아웃포스트와 이제 서티파이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온프렘 환경에서도 고객의 클라우드 유저 경험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클라우드 유저 그대로 가져가면서 데이터에 대한 대한 것은 퓨어가 다 해주는 거네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저희가 연동하는 부분들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컨테이너는 워낙 요즘 핫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간단히 좀 찍고 넘어가면 사실 기본적인 사상이 스테이트 리스한 환경들인데 이제 워낙에 이식성이나 뭐 사용자 환경에서 전차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환경들도 이제 컨테이너 환경을 도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고려하고 있는 환경들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스테이트 풀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가 굉장히 큰 고민이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데이터 환경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 뭐 백업이라던가 혹은 보안, 뭐 DR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 엔터프라이즈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퓨어 스토리지는 최근에 포트웍스라고 하는 컨테이너 전문 데이터 서비스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포트웍스를 통해서 어떤 플랫폼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 퓨어 스토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제품들을 통해서 어떤 PSO라고 하는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컨테이너 기반의 CSI 드라이버랑 연동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뭐 다양한 형태의 스테이트 풀한 서비스들을 좀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기가홈에서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한 거고, 보시면 포트웍스와 퓨어 스토리지가 거의 리더군에 속해 있어 가장 그 중심원에 가까운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트웍스가 이게 이 컨테이너라는 게 어떻게 보면 FPGA한테 자유를 준 거잖아요. 네, FPGA 자유를 준 거. FPGA 자유를 줬지만 스틸 데이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데이터도 자유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네? 그런 것을 이 포트웍스가 해준 것 같네요. 포트웍스가 이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 쿠버네티스가 이제 컨테이너 환경을 이제 관리하는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포트웍스는 실제로 이제 뒷부분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네. 굉장히 많은 스토리지들이 데이터, 어떤 이 CSI 플러그인을 통해서 컨테이너의 데이터를 할당하지만 사실. 이 전체적인 데이터의 환경에 대한 플랫폼 매니지먼트는 못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컨트롤해주는 진짜 데이터 영역의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다 API로 하겠네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네, API 네, 기반으로 네. 이제 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퓨어가 이제 컨테이너 환경과 연동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퓨어 스토리가 갖고 있는 서비스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윗단에서 포트웍스가 전체적인 플랫폼 형태의 컨트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그 올해 저거 관련한 그 POC 많이 했습니다. 네, 네. RFP에 저게 이제 명시될 겁니다. 내년에는. 아, 요즘 컨테이너 굉장히 핫해요. 네. 올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은 퓨어 스토리지가 이제 뭐 CSI와 CSI 드라이버 연동하는 부분들이고요. 현재 퓨어 스토리지의 PSO는 CSI 드라이버 1.2 버전에서 3 버전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기능들, 현재 나와 있는 기능들은 다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파드나 서비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PV, 퍼시스트 볼륨이 얼마만큼 사용되고 어떤 성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제공드리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이 포트웍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포트웍스가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스토리지들,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CSI 플러그인 뿐만 아니라 과거인 제레식 스토리지들, 뭐 다른 경쟁사 스토리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컨테이너에 대한 연동하는 드라이버들이 있다면 그 윗단에서 컨트롤 플레인이 돼서 실제로 이 데이터에 대한 컨테이너 데이터에 대한 백업, DR, 혹은 마이그레이션, 혹은 보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이제 컨트롤 플레인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퓨어는 퓨어 코드라고 하는 GitHub 기반의 이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아까 보셨던 뭐 어떤 오라클 DB에 대한 자동화나 이런 API 혹은 스크립팅 혹은 뭐 파이썬 모듈 혹은 뭐 앤서블 기반의 어떤 인프라이즈 코드 같은 여러 가지 자동화된 모든 API를 저희가 오픈소스 기반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를 자동화하기 위한 거의 대부분의 환경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인데요. 사실 퓨어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스토리지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스토리지 환경들에서 데이터를 받아주는 환경들, 그리고 어떻게 뭐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던가 뭐 좀 이렇게 협소한 부분에서 고민을 했다면, 사실 지금 현재는 어떤 인프라 환경들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스토리지가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 기반으로 바뀌어야 되는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온프렘 환경들에서 그것이 뭐 물리 서버나 가상 서버 혹은 뭐 컨테이너나 혹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있어서 결국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들 기반으로 이것들을 자동화해서 실제 서비스의 엔드포인트에서 요청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유연하게 제공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얘기했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통합하고 컨테이너를 어떻게 연동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실제 고객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서비스와 함께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결국은 퓨어가 가져가고자 하는 네.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꽤 오래 전에 신입사원 때 좀 개발자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한 20개가 넘는
지금은 들어오지 못하시는 그런 OS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유닉스 기반일 수도 있고, 뭐 오픈 VMS, 그 열거하면 20개도 넘는 다양한 OS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개발해서 항상 고민하는 거는 컴파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썬 기기에서 컴파일 된 게 디지털 유닉스에서 컴파일이 되느냐? 그쵸. 그거야 복불복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다 안 됩니다. 코드를 다시 다 고쳐야 됩니다. 코드를 새로 짜는 것보다 고치는 게 더 오래 걸립니다. 컴파일 에러 라인 찾아서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과거에는 코드의 이식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오픈 환경이 아닌 그 컴파일러 환경에서 살고 있었죠. 그때는 개발자들이 어떤 부분을 고민했냐면 어떤 환경에 이게 이식이 될 건지 포터빌리티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걸 고민했다면 지금은 개발자분들이나 운영자분들이 무엇을 고민하느냐? 다양한 환경에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온프렘 환경에서도 아주 다양한 블락 스토리지, 나스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두 환경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컨테이너 기반에서 CSI 기반으로 어떤 API 기반으로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고 연동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하거나 개발하는 현업의 분들은 코어 컴피턴시, 기업의 가장 경쟁력 있는 생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주변에 있는 쓸데없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에 시간을 많이 쓰다 보면 실제 핵심에 쓸 시간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PO가 지금 저희가 드리는 제안은 데이터는 저희가 잘 처리할 테니 고객분들께서는 핵심 역량에 더 집중하십시오. 손은 저희가 키울 테니 나머지 일에 힘쓰십시오. 라는 게 저희가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Q&A가 들어있고요.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하시면서 또 궁금한 것들이라든지 또 요청사항 있으면 피어스토리지에 설문에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께서는 답변하시면서 좋은 질문자 세 분을 좀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겠죠? 네. 윤성호님은 공공에서 온나라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실제 있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퓨어 스토리지가 제품으로 올라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클릭해서 홈쇼핑에서 구매하듯이 퓨어 스토리 구매하는 고객분들도 많고요. 어디에서 퓨어 스토리 구매하셨던 간에 퓨어 스토리지를 사용하기 이전과 이후는 획기적인 성능 차이가 나오고요. 저희가 고객분들이 만약 그게 오라클을 쓰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가 AWS 리포트를 한번 부탁을 드려요. 비포와 애프터를 정말 드라마틱한 성능 개선이 나옵니다. 네. 자, 문태진님, 국내 통신사 DB 시스템은 메모리 DB를 사용하는데요. 통신사 시스템과 연결된 퓨어 스토리지 환경인 사례일 때 처리 속도 외에 어떤 이점을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메모리 DB 환경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고객의 레거시 스토리지 환경이라고 하면 항상 기존에 경험했던 성능보다 두세 배에서 혹은 10배 이상의 성능을 항상 기대할 수 있고요. 실제 개선 사례는 너무 많아서 꼽을 수 없습니다만 하나만 더 첨언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성능이라고 했을 때 OLTP 환경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배치 환경, DW 환경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양쪽에도 고른 성능을 보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용범님, 메모리 I/O가 디스크 I/O 대비 성능 측면에서 월등하겠지만 요즘은 디스크에서도 캐시 기능이나 디스크 자체 내장 메모리 등도 제공해서 성능이 꽤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비교 자료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약간 이제 질문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인터널 디스크 쓰는 환경과 그리고 외장 스토리지를 쓰는 환경을 두 가지를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앞부분의 질문은 전 메모리 I/O와 디스크 I/O를 비교하셨는데 약간 혼동스러워서 우선은 첫 번째 거로 제가 북한에서 답변을 드리면 스토리지의 인터널 디스크의 성능은 그러니까 서버의 인터널 디스크에 SSD를 꽂았을 때 성능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관리라든지 확장성에서
원유나 2U짜리, 3U짜리 서버에 SS를 꽂아야 얼마나 많이 꽂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 더 큰 서버로 환경을 이관해야 되고요. 결국 외장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거는 확장성 그리고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이터 프로텍션 환경에서 더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민수님, 금융회사에서 퓨어 스토리지의 데이터 플랫폼 통합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 퍼블릭에서 온프리미어로 전환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저희 네. 강실 차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현재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환경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환경들이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이나 혹은 뭐 오라클 DB일 수도 있고요. RDS 서비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환경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쓰고 계신 용량들에 대해서 사실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기능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중복제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쓰고 있는 환경들을 바로 온프레임으로 내려서 데이터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퍼블릭 환경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블록 스토어라고 하는 제품으로 이관해서 운영하시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문제됐던 부분들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종우님 네네, 질문이 이종훈님, 좀... 네, 저도 얘기했는데, 예. 이종훈님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통합 시에 두 클라우드 간을 스토리지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지요? 관리 포인트가 통합 가능한지요? 저 부분이 제가 아까 깨알같이 자랑을 하다가 놓친 부분인데요. 같은 GUI에서 온프렘에 있는 하드웨어로 구현된 퓨어 스토리지와 AWS나 애저에 구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버전의 퓨어 스토리지를 똑같은 GUI로 똑같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게 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그 퓨어원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통합 툴이 있는데 퓨어원을 통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온프렘 환경에서도 여러 개의 어레이가 있을 수 있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저희 장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통합해서 뭐 성능이나 사용률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 같이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그 김정환님께서 오라클 RAC 경우는 하이퍼포먼스 시스템 경우가 다수여서 오라클 서티가 되지 않았는데 퓨어 스토리지에 승인된 것이 좀 궁금하고요. 원격지간의 액티브 구성 시에 네트워크 레이턴시로 인해서 거리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거리나 네트워크 레이턴시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오라클이, 저도 과거에 오라클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오라클이 어떤 스토리지 혹은 스토리지의 리플리케이션 기술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을 하는 그 페이지가 따로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한 10년 전까지는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걸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10년 미만의 스토리지 업체는 서티피케이션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대단한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업체는 과거에 오라클이 저런 서티피케이션을 했을 때 그때 그것을 득하고 있었던 그 얘기일 뿐이고요. 네. 현재는 스토리지 벤더가 오라클 환경에서의 정합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번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거리 제한이라기보다는 회선의 품질, 속도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세찬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그 라운드 트립 타임이 11ms 이하로 보시면 되고요. 보통 과거에 이런 메트로 환경들은 5ms 제한이 있었는데, 퓨어 스토리지는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서 좀 더 그 거리를 늘린 부분들, 11ms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RAC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 스트레치드 RAC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팅 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었는데 퓨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양쪽 스토리지에서 하나의 볼륨을 던지고 양쪽 RAC 노드에서 모두 동일한 볼륨 아이디를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로컬에 구성하는 RAC 환경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 3번에 이제 데이터 커밋 같은 경우는 SQL문의 오라클 같은 RDBMS의 SQL문의 커밋에 대한 응답 시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퓨어스토리 같은 경우는 싱크 모드, 그러니까 액티베이터 환경으로 구축했을 경우에 저런 그 지금 말씀 회선 품질에 대한 속도에 대한 것을 충족시킨다면 그 구성 컨피그레이션 때문에 그 지연 시간이 발생하지는 네.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댓글창에 보니까 리사건님께서 이제부터 목장 관리는 퓨어 스토리지 믿고 맡기겠다고 목장 관리. 제가 소를 너무 많이 키웠군요. 감사합니다. 자, 김기영님께서요. 저희 회사는 전통 IT 회사가 아닌 전통적인 제조회사인데 경영진에게 오늘 말씀하신 이런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중요성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결국엔 가성비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고피디님께 충원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소는 퓨어 스토리지가 키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사용하시고 있는 그 스토리지 용량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데이터의 성격을 알려주시면 네. 저희는 그 중복 제거 압축을 통해서 얼마나 비용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그 경제성 있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분들께서 아 이건 형평성 사실 물리적인 평등이라는 걸 자꾸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다른 경쟁사도 10테라를 제한하니 퓨어 스토리지도 10테라를 제한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퓨어 스토리지는 2테라만 가지고도 저장할 수 있는 거를 저는 10테라를 좋은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재고율을 포기하고 제한을 해야 된다면 저희의 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저희의 기술적 장점을 인정해 주신다면 지금 하드디스크 기반의 아니면 경쟁사 스토리지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 신승국님, 기존 스토리지 환경에서 마이그레이션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이그레이션 비용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같은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프리티 마이그레이트라고 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스토리지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오라클 환경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ASN 기반의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생각하시는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김민호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은 네네. 제가 오라클 관해서 조금 김민호께서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어레이 도입 시에 일반 스토리지와 비교 시 쿼리 속도 얼마나 빠른가요? 네. 저는 보통 이제 오라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라클의 AWR 리포트를 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랜덤 IO와 시퀀셜 IO에 대해서 뭐 DB 파일, 시퀀셜 리드, DB 파일, 스캐터드 리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 시그널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 파일 싱크라고 하는 커밋 시간에 대한 것도 보시게 되고요. 네. 여러 가지 IO에 대한 매트릭을 보시게 되는데요. 제가 경험하기에는 보통 최소한 2~3배에서 10배에서 20배가 빨라지고요. 그거는 퓨어 스토리지의 성능 리포트가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오라클의 성능 리포트에서 20배가 빨라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쉬리리님께서 전 국내 DB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요. 주로 몽고DB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오라클, 마이스큐엘 DB 등과 같은 일반 RDBMS에서도 좋은 성능을 제공하시는지요? DB의 데이터 스토어에 상관없이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 이런 스토리지의 키 피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예를 들었던 것이 몽고DB일 뿐이지 뭐 마이시컬이 됐던 뭐 여러 여타 다른 뭐 일레스틱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분석 환경, RDBMS 환경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스토리지가 얼마나 빠른 응답 시간과 얼마나 그 큰 대역폭을 제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스토리지 성능이 빠르면 DB 엔지니어는 더 이상 고민하실 게 없으실 겁니다. 네. 이근영님은 액티브 클러스터 구성 시에 데이터 로지컬 컬업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요? 네, 액티브 클러스터, 그러니까 이 두 개 스토리지를 동기하기 때문에 이런 컬업션에 대한 문의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양방향 싱크이면서 투페이지 커밋으로 모든 데이터에 대한 그런 커밋이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에 대한 컬업션이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IO가 들어오게 되면 한쪽 스토리지 다른 쪽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복제한 후에 이제 에크놀로지를 호스트 쪽에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이나 뭐 무결성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임상필님, DB의 데이터 테이블 사이즈가 늘어남에 따라 스토리지 노드를 온디맨드로 추가해야 할 것 같은데요. 플래시 어레이를 추가함에 따라서 심리스한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성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토리지 노드 추가함에 따라서 퍼포먼스 플럭추에이션이나 레이턴시 아웃티어 문제를 고객이 경험하게 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우선 강사님 먼저 답변하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스토리지 노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걸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쨌든 데이터와 컴퓨팅에 대한 환경들이 분리되어 있는 환경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즈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퓨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용량에 대한 증가가 아니라 성능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오는 IO들의 타입과 상관없이 이제 일관된 성능을 제공드리고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또 성능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퓨어가 갖고 있는
에버그린 스토리지 아키텍처 통해서 이제 컨트롤러만 바꿔 끼게 되면은 그 상위 모델에 대한 성능을 제공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중단 기반에서 저희가 이제 그 윗단계의 스토리지로 이제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개선할 수 제가 있다. 좀 부연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이제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스토리 노드를 추가했을 때 뭐 재배치, 리밸런싱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는 스케일 업이기 때문에 저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요. 제가 단언컨 말씀드리는데요. 스케일 업 스토리지면 성능이 부족하지 용량을 증설했을 때 성능이 부족하지 않느냐. 사실 제가 퓨어 스토리지가 8년째 국내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스토리지 성능이 용량을 증설했을 때 성능이 부족했던 경험은 거의 한 번도 없었고요. 다만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온라인 중에 운영 중에 상위 기종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서비스를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에 대한 거는 퓨어 스토리지랑 퓨어 스토리지를 고민하실 때 성능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박일규님께서 가변 블록 방식의 데이터 저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린다고요. 이것이 타 스토리지 저장 방식 대비 어떤 차이로 효율성이 커지는지 쉽게.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32K짜리 IO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블럭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는 환경들, 예를 들어 4K로 쪼개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네네. 8개의 IO 오퍼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아답티브 환경들, 가변 블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32K를 하나로 저장하기 때문에 저장할 때도 일단 IO 오퍼레이션에 대한 그 수행이 적고, 실제 이걸 읽어드릴 때도 단 한 번의 IO, 리드 IO로 이걸 읽을 수 있지만, 이 픽스드로 되어 있는 환경들에서는 이 4K 단위를 8개를 다시 조합해서 이걸 32K로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 응답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죠. 네. 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갖기로 했고요. 또 박소님께서 상무님께서 퓨어 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이 뿜뿜이시다고. 저는 퓨어 스토리지의 저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을 품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네네네. 다만 네. 부족한 거는 네. 저희 퓨어 스토리지 코리아에서 일하는 저희 직원들이 부족할 부분이 있을 뿐이지요. 저희 네네. 제품에 대한 자신감은 정말 우주 최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서 세 분 좀 이런 분 좀 불러주시겠어요? 세 분. 네. 저는 그 첫 번째로 이종우님께서 아까 질문 이종우님? 주신 거에 네네네. 제가 굉장히 감사해하면서 답변을 드렸거든요. 네네. 네. 또 저는 김민호님, 김민호, 김민호님. 네. 네네. 또 한 분. 그리고 박일규님 마지막에. 박일규. 네. 박일규, 김민호, 이종우. 네. 요 세 분이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해피콘 상품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 있으니까 마저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도전 방송만 많이 하겠고요. 또 퓨어 스토리지에 더 궁금하신 자료 요청이라든지 상담 이런 것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치할까요? 네. 이 고피디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때마다 그 산수유 광고가 얘기 나는데요. 정말 좋은 거 너무 많고 드리는 말씀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네네. 우리 강차장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네. 예, 저는 이 고성 PD님 오늘 처음 뵀는데 네네. 좋은 플랫폼으로 이렇게 저희 이제 제품 말씀드릴 수 있게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더 좋은 기술들 나오면 많이 찾아뵙고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제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아까 이제 데이터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데이터 스토리지가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관점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좀 어렴풋이나마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았어요. 네. 자, 오늘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심하니까 계속해서 좀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 토크IT에 다양한 것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사연 등록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